150조 노래방, 한미일 협력 가속. 민주당에서는 이번 순방 절차에 대해서 150조짜리 노래방이다라는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전통적인 안보 동맹의 가치가 확인됐다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도훈 용산 대변인실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냉랭했던 일본과의 관계에 물꼬를 윤 대통령이 텄고, 한미 간의 전통적인 동맹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협상으로서 합의를 한 건데요. 이번 달 5월에 연달아서 한미일 3국 간의 외교 일정이 빽빽히 잡혀 있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죠. 이달 7, 8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방한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12년 만에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부활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달 19에서 21일은 G7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 이 연쇄회담의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빽빽히 포진돼 있습니다. 5월은 외교의 달, 4, 5월은 외교의 달인 셈이죠.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는 변화가 좀 생겼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32.6%에서 34.5%로 반등을 했습니다. 2월 넷째 주에 40%대로 회복을 했다가 여러 가지 최고위원 리스크 등등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그리고 이번 한미 회담 관계가 있겠죠? 물론이죠. 이제 여론 이 전문가 역시도 이번에 지지율 상승은 전적으로 방미 성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아메리칸 파이 열창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번 방미 일정 가운데서 민주당의 좀 과도한 비판도 많았었거든요. 좀 무리한 프레임이다 이런 지적도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그 내실을 좀 보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사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가서 설파를 좀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미국 어떤 주류들의 마음을 좀 굉장히 많이 울렸던 이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설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홍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 상승세가 좀 무겁게 올라가는 측면도 저는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미 성과 자체만 보고 그 내실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더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 때문에 조금 그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미국 순방 장면 중에서 어쨌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뽑는 잘했던 장면이랄까요?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영어 연설도 했었고 의회에서. 미 의회의 연설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 의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동맹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사실은 그들의 언어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립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많은 그 미 하원 상원 의원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인가였나요? 천안문을 가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미국과의 완전한 신뢰 회복, 저는 그 분기점이 바로 이 연설 장면이라고 꼽고요. 그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산업 협력, 그다음에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어떤 분기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영어 발음도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여야 양쪽에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들리고 있는데 원래 대통령이 영어를 저렇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연습도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발음에 대한 평가가 많은데, 뭐 어제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영어 강사를 하셨던 분들도 영어 발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성식 선생님. 예, 근데 사실 저 뭐 영어 발음에 대한 평가 옛날 선생님, 오성식 선생님. 평가를 뭐 하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을 오히려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공기처럼 느꼈던 중요한 자유의 가치 같은 것들을 그 어떤 미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원 의회에 가셔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발음 내용보다도 그 내용 자체에 저는 굉장히 조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짧게 한 전재수님. 말씀, 짧게 한 말씀은 저도 김재섭 최고위원 말씀에 뭐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전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이 이번엔 아쉬운 장면 한 장면 퍼달라고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영어 연설도 잘하셨고 박수도 많이 받고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 가장 힘 있는 패권 국가에 가가지고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전날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거들랑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전기자동차에 말하자면 7,000달러에 달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정보기관의 설계 도면이 뺏기고 기술 기밀이 뺏기고 또 영업 자료, 비밀 영업 자료가 미국 정보기관에 뺏기게 되는, 또 적정 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게 되면 미국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 반도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이게 입법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미국 의회에서 말하자면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을 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당신들의 도움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IRA와 반도체 지원법이 있으니 이것은 입법 사항이니까 예.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사항,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잘 좀 챙겨봐 달라. 이 말씀 한 말씀 정도 했으면 정말로 완벽한 연설이었다. 저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